축산, 검협전. 69화 대결 전야. 검수를 향한 열망으로 난군을 부드럽게 설득하고 요법으로 귀신을 부려 천지를 뒤흔들고 귀를 뚫네. 백기와 대영옥이 자리를 정리하며 멀리서 온 손님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깨끗하고 조용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대상령과 능운봉은 이때다 싶어 오문기와 주경운을 찾아가 옥청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오문기와 주경운이 흔쾌히 두 사람의 뜻을 옥청에게 전달했다. 두 사람의 자질이 뛰어나기는 하더구나. 전에 요청을 제자로 삼겠다 약속하고도 사부가 노여워하실까 염려되어 한동안 말씀드리지 못했지. 감사하게도 나중에 사부가 허락하셔서 정식으로 거둔 것이란다. 내가 실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아직 제자를 가르치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사부의 자질이 부족한데 제자를 또 거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소인 사자와 하하 삼에도 아직 제자를 거두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번 일이 마무리된 후에 대소전은 소인 사저에게 소개해 주도록 하마. 제자로 받아줄지는 두 사람의 인연에 달렸겠지. 만약 사저가 받아준다면 대소저에게도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능소저는 추운수 선배의 처가인 능가의 후손으로 훌륭한 혈통에 뛰어난 자질을 타고났으니 추 선배가 부인을 생각해서라도 이미 방법을 마련해 두셨을 것이다. 오문기와 주경운은 거듭 청해도 옥청이 끝내 뜻을 바꾸지 않자 대상령과 능운봉에게 그 뜻을 그대로 전했다. 대상령은 소인에게 소개해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기쁘면서도 혹여 소인과 인연이 닿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몰래 다시 옥청을 찾아가 돌아갈 때 잊지 말고 꼭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이 말은 끝까지 옥청에게 매달리겠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혹여 소인이 받아주지 않으면 죽기 살기로 옥청에게 붙어 있을 셈이었다. 소인이든 옥청이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검수를 배우겠노라 다짐했다. 마음이 약한 옥청은 애걸복걸하는 대상령을 불쌍히 여겨 꼭 함께 가겠노라 약속했다. 대상령이 옥청의 답을 얻고 기뻐할 때 능운봉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외유 내강형인 능운봉은 자존심이 강하여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옥청의 대답이 승낙인지 거절인지 모호했기에 혹여 자신의 자질이 부족해 선연이 닿지 않는 것인지 걱정스러웠다. 고민 끝에 남몰래 옥청을 찾아가 다시 한번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했지만 이번에도 완곡한 거절이었다. 능소자는 아직 속세의 인연이 남아있어요. 훗날 선연이 닿은 후에는 대소저보다 큰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능운봉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속으로 아버지를 원망했다. 혼인을 서두르는 게 아니었는데 검선의 존재를 진즉 알았더라면 혼인 따위는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생각할수록 후회스럽고 급기야 유윤중에 대한 마음도 식어갔다. 그날 밤 답답한 마음에 증조고모 능서렁을 기리며 향을 피우고 하루빨리 선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초이틀 저녁 무렵 능운봉이 후원에서 유윤중과 마주치자 작정하고 말을 꺼냈다. 잠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해요. 기니 할 말이 있어요. 능운봉을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유윤중은 초사을 대결이 끝나면 바로 나를 정해 혼례를 치르리라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이 와중에 능운봉이 은밀히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인적 드문 산길 바위 뒤편으로 갔다. 능운봉이 바위에 앉고 유윤중은 그 옆에 서서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능운봉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옆자리를 가리켰다. 이쪽에 앉으세요. 유윤중이 반색하며 바짝 붙어앉자 능운봉이 살짝 옆으로 움직였다. 그래도 워낙 가까웠기에 능운봉의 향기가 유윤중의 코끝에 맴돌았다. 평소 진중한 유윤중이지만 요동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능운봉의 손을 덥석 잡았다. 능운봉도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석양이 비추니 능운봉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유윤중은 그 모습에 푹 빠져 지그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후 능운봉이 생글거리며 물었다. 내가 예뻐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나를 사랑해요? 물론이지요. 능운봉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내가 쭈구렁 할머니가 되어도요? 낭자가 늙는데 나라고 안 늙겠어? 이렇게 정이 깊으니 우리 두 사람 내세에도 아니 영원히 부부의 연이 이어지길 바랄 뿐이요. 정이란 것은 나날이 쌓이는 것이니 늙을수록 우리의 정도 더 깊어지지 않겠소? 사람은 누구나 늙기 마련인데 늙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 쳇, 공자 말대로라면 늙을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나요? 하긴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요? 뜻하지 않은 재앙이 닥쳐 우리를 갈라놓으면 어쩔 건가요? 우리가 부부가 되면 생사를 함께해야 하지 않겠소? 재앙이 닥쳐 목숨을 잃는다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야겠지만 만약 누군가 괴롭히는 것이라면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무엇이 두렵단 말이오. 공자나 내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이번에 진가장과 원수를 지은 일도 대가장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태까지 목숨을 부지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더구나 여가장까지 합류해 판이 커졌으니 이번 대결의 승패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 검선의 도움으로 운 좋게 이긴다 한들 한 번 원수를 맺은 이상 끝없이 복수가 반복될 거예요. 그때마다 검선들이 달려와 우리를 지켜줄까요?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났는데 제압하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면 어찌 되겠어요? 원수 손에 죽거나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목숨을 걸고 기필코 낭자를 지키겠어. 혹여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면 나도 뒤따를 것이오.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다음 생까지 영원히 부부로 살자더니 다음 생은커녕 이번 생도 제대로 시작하기 어렵겠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지금껏 내 실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요. 이번에 여러 검선들, 특히 여역들을 만나면서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검선도 처음엔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공자는 정말 다른 큰 뜻이 없어요? 지금 이곳에 많은 검선이 와 있는데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나요? 그저 혼례를 올리고 당장 편안할 생각뿐인가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크게 후회할 거예요. 옥청대사가 상영은 소인대사에게 소개해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여러 번 청해도 애둘러 거절하시네요. 하지만 모든 일은 하기 나름이고 심지가 굳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죠. 옥청대사가 아주 모진 분은 아닌 것 같으니 기회를 보아 다시 청할 생각이에요. 이번 대결이 끝나면 대사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따라갈 거예요. 그러자면 공자와 잠시 떨어져야겠지만 혼례를 위해 꼭 필요한 준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공자도 동선사 문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청해보세요. 만약 끝내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신 우리 아버지를 부탁할게요. 내가 먼저 검수를 배워와서 공자에게 전수할게요. 이렇게 하면 원수에게 당할 염려도 없고 선연을 만나 불로장생을 이룰 수도 있으니 속세에서 누리는 찰나의 기쁨이 어디 비교나 되겠어요? 당신은 분별 있는 사람이고 내 성격도 잘 알잖아요.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으니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혹여 미리 이야기해 아버지가 절 막는다면 다시는 공자를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는 바로 벌떡 일어섰다. 자, 잠깐만, 난 아직 할 말이 남았어. 유윤중이 다급히 불렀으나 능운봉은 쌩하니 그냥 가버렸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